여러분 안녕하세요. 4차 산업시대와 미래직업 세 번째 시간 함께 이야기하게 될 강사 이현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래 직업에 관련한 퀴즈 한번 풀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미래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래 직업 퀴즈입니다. 이 퀴즈는요, 세 가지의 제가 연상 단어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단어에 맞는 직업을 10가지 중에 골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전쟁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직업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무인 시스템입니다. 자, 전쟁과 무인 시스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전쟁, 무인 시스템, 카메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보고 생각나는 직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활동지 1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드론 개발자입니다. 자, 전쟁이라는 지역에 무인 시스템이 달린 무인 시스템 카메라를 달려서 이렇게 드론을 날려보내는 드론 개발자가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직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직업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와인병 조명입니다. 자, 와인병으로 조명을 만드는 거죠. 자, 어떤 건지 다 눈치채셨죠? 자, 세 번째 바로 재활용과 업그레이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업사이클러라는 직업입니다. 재활용품을 가지고 단순히 재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거. 그 제품 중에 대표적인 걸로 와인병으로 조명을 만드는 것이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입니다. 자, 어떤 직업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업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입니다.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래밍 직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세 번째, 바로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바로 아시겠죠? 바로 이 직업은 기능성 게임 기획자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게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성 게임 기획자이고요. 자, 네 번째 직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직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특정 지역입니다. 자, 특정 지역과 기후변화 어떤 것일까? 자, 세 번째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보고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이 직업은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라는 직업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전문가,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45 어떤 거와 관련한 키워드일까요? 2045년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쉬운 힌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일자리 문제. 자, 세 번째는 바로 알파고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2045년이 되면 뭐가 인간보다 똑똑해질까요? 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잘 컨트롤하고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좋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자. 자, 다섯 번째 직업이었습니다. 자, 정답을 혹시 다 맞추셨나요? 저 정답 5가지 다 맞춘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미래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한다고 뭐든지 사회가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4차 산업시대에는 우리 어떠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을 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우리 어떤 사회 문제들을 만나게 될까? 자, 숲 파괴, 수질 오염, 녹아내리는 북극, 난민 문제, 쓰레기가 많이 증가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외환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경제 보복이 나타날 것이고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일자리가 감소할 거다. 라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미리 한번 공부하고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정보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5G, 뭐 7, 8년 후에는 6G까지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지 않은 지역, 인터넷이 잘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나라에서는 굉장히 정보가 넘쳐나고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이래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시대가 이런 환경이 우리 아직까지 있단 말이야. 21세기에도 있단 말이야. 하면서 다큐멘터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정보 격차가 정보 독점으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절대 주지 않을 거야 하는 독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에 그냥 검색만 하면 나에 대한 정보가 술술 나오게 되는 이런 사생활 침해의 문제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계화로 인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나의 경쟁자는 우리 반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경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거의 하나가 되었죠. 자, 그래서 나의 경쟁자는요,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의 경쟁자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 경쟁처럼 국가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보복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무역 마찰 이런 부분들 잘 해결돼야지만 서로 전쟁을 나지 않고 잘 우리가 협약하고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100세 시대는요, 선생님 세대의 100세 시대래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는 몇 살까지 일해야지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요, 120세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120세 시대에 남은 노년을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으려면요, 몇 살까지 일해야 될까요? 거의 80살, 90살까지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이 고갈이 되고요.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북극이 녹아내리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다. 바닷속에 잠길 수도 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오늘 아침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고등어가 빨대를 물고 죽었다. 혹은 바다의 새가 이렇게 우리 플라스틱 뚜껑에 이 고리에 걸려갖고 죽어가고 있다. 이런 다양한 것들,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또 우리 사회에 커다란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래사회 문제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진 않겠죠. 자, 두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각종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인재들을 채용을 해서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것인가,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8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 8가지 서비스를 제가 활동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재활치료 게임, 백신 제조 프린터, 모바일 통역 앱, 인공지능 데이터 방화벽, 안전 확인 팔찌, 미러케어, 재활용 ATM, 워터키퍼, 이 8가지는요, 제가 작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강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줬고요. 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인재를 채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나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인재를 채용할까, 어떠한 직업을 채용할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이 네모칸 안에 2가지의 직업을 꼭 쓰시고요. 이 밑에다가 채용 이유라는 칸에다가 명확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어떠한 제품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 감지 시스템. 자, 새로운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전 세계 연구소에다가 이 감지된 바이러스를
이거를 빨리 알려서, 신속하게 알려서 개발을 앞당겨서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드론 개발자와 인공지능 과학자요. 왜냐하면 발견한 바이러스의 형태를 심어놓은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인가 모르는 바이러스인가를 감지를 해서 연락을 바로바로 연구소에 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두 명의 인재를 채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셀프 검사 키트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검사 키트로 가정용으로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검사 결과를 전송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신약개발연구원과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함께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약개발연구원이 키트를 개발을 해야 되고요. 자, Io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사물에다가 인터넷을 설치를 해서 이 키트로 검사되는 게 바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우리 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감염에 노출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좀 더 떨치면서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종 바이러스 확산 예측 게임입니다. 자, 신종 바이러스의 증상 및 감염 경로를 바탕으로 확진자의 이동과 관련한 도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제가 왜 생각을 했냐면요. 왜 나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혹은 내가 감염이 된다거나 도시가 감염이 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게임 기획자랑 인공지능 과학자가 많은 변수들을 취합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도 게임으로 풀고, 그래서 확진자의 다양한 동선을 인공지능으로 파악하고 게임의 요소를 가지고 내가 집에 있어서 너무 심심해요. 나 나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고 도시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8가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도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참 잘 맞는다 하는 직업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생각해보기만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시간 마칠 텐데요. 자, 혹시 이 페이지 보신 적 있나요? 자, 이 페이지는요. 지금 미국에서 자, 누적 방문수 7억 명, 하루 평균 3천만 명이 접속하고 있는 유명 사이트라고 합니다. 자, ncov2019.live라는 거고요. 자, 세계보건기구와 각종 질병관리본부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데이터를 아주 방대한 자료를 여기 안에 취합해 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겠죠. 자, 몇 살짜리가 만들었을까요? 무려 17살짜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비 쉬프먼이라는 학생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을까라고 보니까 이 학생에게 98억 원의 광고비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요. 98억 원의 광고비 제안을 근데 수락한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광고를 받으면 팝업이 넘쳐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을 전 세계인이 받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냥 선생님이 생각만 한 것들을 무려 실천해 나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내가 돈을 거절한 걸 후회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큰 돈은 17살인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라는 자신감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회 문제, 그래 이게 문제야 이거 어떡해 라면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보고 제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이거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회로, 지금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